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은 약간 주제가 국제사회 약간 이쪽으로 주제를 약간 틀어볼게요. 완전히 노선이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생포입니다. 밀리터리 채널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약간 어색한데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기사입니다. 일단 자, 트럼프 마두로 부부 생포했다. 베네수엘라 밖으로 압송했다 라고 합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타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가 체포돼 베네수엘라 국외로 이송됐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이 썸네일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미국 내에 압송돼서 지금 법원을 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래요. 앞에가 마두로고 뒤에가 이제 마두로의 아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쪽에서는 1990년 파나마 침공 당시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된 이후 36년 만에 처음 있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특별한 혹은 이색적인 그런 이벤트는 아니다. 얘네들 평소부터 해왔던 짓이다 이거. 현대에 들어와서 미디어가 발전되다 보니까 좀 더 극적이게 연출된 것 뿐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두로가 그럼 왜 체포됐냐? 다양한 얘기가 있죠. 마두로가 공산주의자라서 그렇다, 반미에서 그렇다, 마약을 팔아서 그렇다, 독재자라 그렇다. 이제 럼프 형이 많이 말하는 거는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있어가지고 그 석유를 노리고 석유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마두로가 그 이권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두로를 체포한 거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게 맞냐 틀리냐는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외국의 대통령을 미국 국내법을 적용해가지고 체포를 한다? 좀 말이 안 되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라서 가능한 작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트럼프의 의지라기보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의지가 뭐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먼로 독트린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그 외의 이유들은 그냥 다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다 맞는 말이야. 이거 다 맞는 말인데 이거 위에 먼로 독트린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로 독트린이 뭐냐 찾아봤어요. 제임스 먼로라는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1823년에 상호 불간섭, 비식민화 2개, 3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외세 간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내용은 간단해요. 미국은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으니 유럽 너네도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라. 이게 이제 먼로 독트린의 주요 골자거든요. 이때 당시의 개념은 진짜로 야, 우리 좀 공격하지 마, 시발 새끼들아. 약간 요런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미국의 국력이 약하니까, 유럽 제국보다. 자기 방어를 위한 독트린이었습니다. 이때까진 그런데,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도 이제 끝내고, 서부 개척을 하면서, 국력이 계속 성장을 하잖아. 이제는 유럽 제국 이상, 그게 이제 1900년대부터 시작인데, 이제 먼로 독트린이 수정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위기입니다. 베네수엘라로 시작해서 베네수엘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때 내용은 베네수엘라가 이 유럽 제국들한테 돈을 빌렸거든? 돈을 못 갚았어. 그니까 이제 유럽 제국들이 야, 돈 갚아 새끼들아 해가지고 함대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때 베네수엘라가 유럽의 함대가 설마 오겠냐라고 생각을 했대. 그 먼로 독트린을 철저하게 맹신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때 야, 너네 왜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을 하냐, 유럽 제국들한테 한번 쿠사리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서로 피해를 입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 서로 대치하는 약간 그 정도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이 먼로 독트린을 수정합니다. 이른바 루즈벨트 보충 조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되냐?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문명사회의 유대를 느슨하게 하는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해당 국가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먼로 독트린을 발표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문명사회는 뭐냐? 백인들 사회.
그 웨스트 월드의 유대를 느슨하게 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불량 국가들이 나타나면 그 불량 국가들에 대한 내정에 개입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멀로 독트린이 그 루즈벨트 이전에는 이런 느낌이라면 루즈벨트 이후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미 제국주의의 팽창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멀로 독트린 이후에 정말 철저하게 이행합니다. 국가적으로. 자, 이게 지금 정말 굵직굵직한 것만 가져왔어요. 바나나 전쟁, 과테말라 대전 개입, 피그스만 침공, 그레나다 침공, 저스트 코즈 작전, 피노체드 쿠데타 지원 등등 이렇게 큰 것들만 갖고 왔는데 미서 전쟁 이래에 약 100년간 미국은 총 41차례 28개월마다 한 번꼴로 라틴 아메리카 정권 전복에 개입을 했어요. 왜 개입했냐? 멀로 독트린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국제 정치학에선 고립주의적 팽창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버리고 팽창주의를 시작했다. 제국주의 면모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립주의 일환이에요. 다른 나라 침공하는데 그게 왜 고립주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립주의가 맞습니다. 왜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 나와버리거든. 그냥 미국이 미국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베네수엘라 침공 자체는 그렇게 놀라울 일이 아니랍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얘네들이 침공한 게 뭔가 충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냥 늘 있어 왔던 일을 하는 것뿐이구나. 미국이 그냥 미국하는 중이구나. 그러면 미국이 나쁜 놈이고 베네수엘라는 착한 놈이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반미 사상 퍼뜨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베네수엘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 80% 정도는 미국의 탓이 맞아. 맞긴 한데 근데 한 2할 정도는 베네수엘라 탓도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뭘 잘못했냐? 국익을 키우지 못한 지. 뭐 외교 문제는 그 뒤에 문제고 좀 못 사는 나라요. 정책 실패가 많이 있단 말이지. 이 베네수엘라의 잘못한 건 뭐냐? 석유 원툴이라는 게 잘못입니다. 그냥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액 중에서 90에서 95%가 원유 수출로 발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이 국영 석유 기업의 수입과 세금에 의존해요. 이게 좀 찾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아냈거든요. 석유 산업 총 매출액이 대한민국보다 떨어집니다. 참고로 얘네 산유국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석유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석유 산업이 어떻게 베네수엘라보다 높냐? 가공하잖아. 원유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그 가공한 거를 팔잖아. 원유를 시추해가지고 그거를 파는 게 베네수엘라가 1년에 약 180에서 250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석유가 안 나? 올리 원유를 수입해와가지고 그 원유를 가공해서 되파는데 그 규모가 1100억에서 1300억 달러입니다. 규모가 게임이 안 되죠. 심지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공 산업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없대. 나는 당연히 원유가 자국에서 나는데 그 원유를 가공하는 가공업이 당연히 성장돼 있겠지 해서 찾아봤는데 베네수엘라는 놀랍게도 석유 시추만 하고요. 가공을 못한대. 그냥 원유 뽑기 원툴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원유 가격이 날아가면 자기 경제 날아가는 거지. 정확한 그건 아닌데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경제가 이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원유 가격이 떡락을 해. 베네수엘라도 같이 꼬라박습니다. 경제 성장 잘 하고 있다가 석유 가격 날아갔다 꽉 잡아 하면서 쭉 내려가. 0% 이하를 무슨 몇십 년 동안에, 아니 이게 0%인데 이 0% 이하를 무슨 몇십 년 동안이나 해. 레전드입니다. 외부 충격에 이렇게까지 취약하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민심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진 민심은 독재자를 낳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모두가 긍정하시죠.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상태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독재자들 몇 명 나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독재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내희 한 몸 불사질러 경제를 발전시켜 보겠다 아자아자 하면은 경제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죠. 근데 마두로는 그런 게 아니다. 독재자가 나오는 건 필연인데 그 독재자가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는 랜덤 가차거든요. 근데 마두로는 안타깝게도 무능하다. 무능하면 대충 이제 민중의 철퇴를 받고 물러나면 그만이야. 하야를 하거나 뭐 그러면 그만이야. 근데 이 새끼가 자기 권력 잃기 싫다고 2018년 재선 당시에는 부정선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독재자 면모로 보여주면서 추해집니다. 정말 개추해요. 이 부정선거가 그냥 지들 내 여론에서 부정선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으면 안 갖고 와. 이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하면 국제적인 지지도 마두로가 받지 못했어요. 진짜입니다. 2023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인정한 국가와 인정하지 않은 국가인데
빨간색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고요. 초록색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레드팀, 블루팀이 정말 확실하게 보이지 않나요? 참고로 이 회색은 중립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가 없다라는 소리야. 뭐 여튼 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건 사실이고 미국이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뭐 쉴드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국제 여론전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국제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국제 여론전을 주도하는 미국, 그리고 이제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타 등등 흔히 말하는 그 웨스턴 월드가 베네수엘라를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야. 베네수엘라 너네 침공 당했으니까 너네 불쌍한 애들이야. 우리 이제 미국에 우리가 비난해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약간 여론이 야, 베네수엘라가 잘못하긴 했는데 미국 너네가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침공하면 안 되지 라는 여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지식이고 3시간 만에 끝난 군사작전은 어떻냐.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일단은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전명이 확고한 결의작전이에요. EST 그러니까 이제 동부 표준시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워싱턴 기준이겠죠. 워싱턴 기준으로 해서 1월 2일 그러니까 22시 46분에 트럼프가 최종작전을 실행을 명령을 했습니다. 딱 명령을 하자마자 딱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딱 시작을 하자마자 서반구 전역에 20개 기지에서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이제 VET 이건 베네수엘라 동부 시간 기준입니다. 오전 2시에 사이버 공격으로 이제 카라카스 전력망이 차단됩니다. 이 카라카스는 베네수엘라 수도예요. 이 전력망을 차단과 함께 델타포스 요원들이 마두로의 안가 및 티우나 요새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두로가 이 델타포스가 오고 폭격이 막 여기저기서 오는 걸 느끼고 대피실로 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체포가 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30분 뒤에 마두로 부부를 태운 헬기가 베네수엘라 영공을 벗어나 USS 이오지마함으로 딱 착함을 해서 작전이 끝났다. 이 사이버 공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이버 공격과 함께 재민과 그리고 일부 지역에 폭격을 했거든요. 동시에 했어요. 사이버 공격, 폭격 동시에 하면서 델타포스 요원이 마두로 잡으러 진입. 이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작전 시간은 3시간이 안 걸립니다. 폭격당한 위치 이런 거를 구글어스에 핀을 찍어가지고 확인해봤거든요. 이렇습니다. 이 선은 델타포스 헬기의 이제 움직임이고요. 이거는 제 추정치고 일각에서는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정보가 추가 확인되면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진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마이케티아 레이더 기지라고 있는데 여기 레이더를 타격을 해서 델타포스의 길을 열어줬고요. 그와 동시에 대통령 궁 타격, 베네수엘라 정보국 타격, 그리고 라칼로타 공군기지라고 있는데 이 공군기지도 타격. 독재 정권이라서 우리 예전에 존재했었던 그 서북 청년단 같은 애들이 있대. 그 본거지도 이제 폭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주변에 탄약구미 보병대대가 있어서 이 보병대대도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약간 감이 안 잡히는데 이제 미국은 여기 있죠. 미국이 여기 쭉 와서 대충 카리브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제 이오지마함하고 제럴드 포드함이 있어서 이제 항공 지원을 했고요. 이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여기 있는 레이더 기지를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오피셜로 확인된 거 대통령궁 타격했고 이게 베네수엘라 정보국인데 여기 타격했습니다. 건물이 되게 삐까번쩍하게 돼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타격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공군기지 이제 탄약고 및 여기에 보병대대가 있어요. 이렇게 타격을 했고요. 마두로는 어디 있었냐? 마두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지형이 이렇게 보여요. 마두로 시선에서 보면 지형이 대충 이래요. 3D 모델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건물이 이게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지형을 보면 이렇다. 뭐 여튼 그렇다. 폭격한 사진이 있거든요. 대충 이렇고요. 요렇게 이제 폭격한 사진.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 자기 집 근처에서 이렇게 계속 폭발음이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명확하게 확인된 거 부크는 정확하게 파괴된 게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RQ-170 무인기입니다. 아마 얘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마두로 뭐하냐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겠죠. 아까 말한 여기 있잖아요. 탄약고 및 보병 타격대대. 여기가 탄약고인데 여기 탄약고가 폭격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폭격해서 이렇게 작살이 났고요. 뭔가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비슷하죠? 이렇게 박살이 났고요. 이렇게 박살이 났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주변이거든? 여기 주변에서
지금 헬기가 호버링하면서 로켓 타격을 하고 있다. 이 시민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여기도 타격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타격해서 지금 꼬라지가 이렇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 보병들의 막사일 거야.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한 공군기지 있잖아요. 그 공군기지 개작사를 낸 그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두로를 체포를 했어요. 이렇게 체포했답니다. 요거는 AI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 이미지가 굉장히 극적이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이 3시간 만에 끝났잖아. 심지어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압송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온갖 이제 조롱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을 먼저 봤습니다. 놀랍게도 나에게 원본이 이거예요. 아까 전부터 계속 말하지만 정말 완벽한 군사 작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비슷한 작전 하려다가 죽쓰고 4년 동안 좆뱅이 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누구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조롱 중입니다. 누구는 3시간 만에 끝내는데 누구는 4년. 야, 3일 만에 끝난다며. 4년이야. 러시아도 실제로 미군이랑 비슷하게 젤렌스키를 체포를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압송하려고 비슷한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VDV 대원들이 정말 이제 러시아 내 최정예 대원들인데 이 대원들이 전멸했대요. 누구는 이제 못하고 전멸했고 그래서 4년, 누구는 그냥 작전대로 해서 3시간. 자, 그래서 진짜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전으로 알 수 있는 거, 자, 임무를 성공했습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부수적인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그 한나라의 대통령을 납치하는데 사상자가 합쳐서 70명밖에 안 나왔다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적의 수계를 사로잡았는데 피해가 70명밖에 안 죽었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심지어 아군 피해는 0명이야. 인도주의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작전을 하기 전에 계획을 얼만큼 치밀하고 정밀하게 잘 세웠느냐도 평가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CIA는요, 마두로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심히 추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델타포스 요원들은 마두로의 거처와 비슷한 훈련장을 만들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부분 문장, 마두로의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심히 추적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내부 조력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거는 이 마두로 측근의 누군가의 조력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궁을 노린 걸 매우 영리하게 생각하는데, 적의 시선을 대통령궁이 집중을 시킨 다음에 마두로가 있는 티우나 요새 내에 전용 안가에 델타포스를 출동시키는 성동격설을 한 겁니다. 이제 심리적 타격을 준 건 덤이고요. 이로써 조선업이 몰락해가지고 해군 현대화가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건데 미군의 그 작전 능력 자체는 지구 최강이다. 진짜 레전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군 쪽 관련해서는 얻은 교훈이 뭐냐? 제럴드 포드함의 실전 경험입니다. 이 제럴드 포드함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결함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자식 캐터펄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발전의 착함 장치 이런 게 계속 애를 먹어가지고 실제로 진수를 했고 취역을 했는데 작전 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거 개선하느라고. 그래서 결함과 문제점이 속출해가지고 작전을 잘 못 뛰었는데, 얼마나 결함이 심하면 트럼프 일기 때 이 전자식 캐터펄트 이거 못 써먹을 거니까 그냥 증기식으로 바꿔라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전자식 캐터펄트 고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 EA-18G 그라울러 이런 애들이 이제 전자전 패키지로 출동을 했기 때문에 결함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잡았다, 해결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따지고 보면은 전자식 캐터펄트가 실전에서 사용한 어떻게 보면 첫사례입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서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줬고요. 흔히 말하는 초도함의 저주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대통령이 납치당했잖아.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미국에게 화가 나 있고 투지를 불사르지르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독재자가 물러났다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고 해요. 다행입니다. 착한 독재자는 죽은 독재자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땡큐 아메리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미국의 상황은 어떠냐? 미국은 신탁 통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석유 말씀하시던데,
뭐 그렇대요. 총독을 뭐 투입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일단 신탁 통치 불가능하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아니 이 정도 기관이 있어야 신탁 통치가 가능해.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만 체포했습니다. 남은 다른 정부 기관들은 다 살아있어요. 되겠습니까? 뭐 일단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뭐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죠. 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저는 이런 질문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외세의 힘으로 독재자를 척결했다고 민주주의가 올까?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일단 문제는 독재자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라거든요. 근데 어쨌든 독재자잖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싫어했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세의 힘으로 독재자만 척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과연 민주주의가 올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는 정말 피를 먹고 자라는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이제 모범적인 예가 한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독재자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이런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덕분에 그리고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잖아. 그리고 외세의 힘으로 독재자가 지금 잠깐 사라진 것 뿐이잖아요. 대가리만 사라졌다 뿐이지 그 독재자가 만들어지는 그 기반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 이런 토양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 지들은 자기네들은 민주주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우리도 투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다. 북한도 투표를 하긴 해요. 민주주의입니까?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멤버십 가입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